다시 말씀드릴게요. 임원급, 과장급, 사원급을 보게 되면 사원급도 뽑아야 되고 과장급도 뽑아야 되고 임원급도 뽑아야 되지만 가중치를 맞춰서 뽑아내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비례 층하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비비례 층하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최적분화 비비례라고 합니다. 다음은 최적분화 비비례여서 네이만 추출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A, B, C 등급을 제가 이런 기준에 맞춰서 나눴습니다. 이런 기준에 맞춰서 나눴어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A 학점은 L라고 분포된 사람들은 90부터 91, B는 50부터 79, C는 40부터 49로 되어 있네요. 자, 보시게 되면 A 학점은 90부터 91로 많이 집중되어 있죠. 얘는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 뽑아도 돼요. 이에 반해서 어떻게 될까요? B 집단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분포되죠. 분산이 크죠. 이럴 경우는 많이 뽑아야 돼요. 상대적으로 많이 뽑아야 돼요. 그 다음 C 학점은 적정한 수준으로 뽑아내는 방법. 이것을 최적분할 비비례. 그래서 얘는 네이만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한번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층화라는 것은 층 간에는 이질, 층 내부는 동질 쪽으로 뽑아내는 것들을 층화라고 합니다. 층화. 즉, 직급별로 나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직급별로 혹은 체급별로 나눠서 각각의 다 뽑아서 조사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즉, 사원급은 몇 명, 그다음에 과장급 몇 명, 임원급 몇 명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층화 표본 추출 방법. 성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성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집락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락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것은 얘도 역시 그룹으로 나눠요. 일정한 기준에서 그룹을 나누는데 얘는 포도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송이. 아까 층화하고는 반대예요. 자, 층 간에는 그룹 간에는 동질, 그 다음에 집단 내부는 이질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집락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집락표본 추출.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 나누는데 17개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나누게 되죠. 구와 구 간에는 똑같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안에는 다르다고 보는 것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집락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집락표본 추출. 자, 그럼 다른 걸 볼게요. 다른 거. 자, 시루떡을 보겠습니다. 시루떡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익었으면 다른 것도 익었다고 보는 것들. 근데 층 간에는 제가 나눠서 얘 간에는 똑같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르다고 보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집락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집락표본 추출. 자, 쉽게 말해 또 다른 것들 많이 보면 전국 단위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리스트가 많이 있지 않은 경우 집락표본이라는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차가 큰 것은 집락표본 추출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무작위, 층화 추출이 가장 오차가 작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집락표본 추출은 집락 자체를 많이 뽑아야 되고요. 두 번째 단순무작위, 층화 추출이 됩니다. 개통은 몰라요. 개통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요. 집락의 예시를 보시면 집락을 왜 많이 뽑아야 되느냐. 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대통령 조사를 하고 싶은데 원체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전수조사 힘들어. 내가 층도 잘 몰라. 그래서 집락을 하게 되는데 지역구로 나눠요. 서울시, 그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나눠요. 나누고 이제 추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추출됐어. 서울시가 17개인가 아무튼 되잖아요. 또 구로 나누잖아요. 거기서 또 무작위로 추출해. 거기서 또 동을 또 추출해.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이 추출이 됐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라고 대표한다. 라고 보는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집락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집락표본 추출. 근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이 전체적으로 다 설명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죠. 근데 집락표본 추출은 그래서 집락 자체를 많이 뽑아야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과수원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수박을 딱 봤어요. 이 수박이 이 과수원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수박만 보면 다른 여기 있는 수박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요. 얘가 맛있으면
다른 수박도 맛있다고 볼 수 있겠죠. 수박 간에는 동질이에요. 하지만 수박 내부는 다르죠. 껍질 내부 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층 간에는 그룹 간에는 동질이지만 그룹 내부는 서로 다르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박이 얘가 맛있다고 해서 다른 거 가져가면 맛이 있으세요? 맛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 집락 자체를 많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집락은 표본수가 많아야 됩니다.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야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집락은 부서로 보시면 돼요. 다시요. 영업 1팀과 영업 2팀은 같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요. 영업 1팀과 영업 2팀은 직급도 있기 때문에, 직급수는 있기 때문에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1팀만 선정을 하게 되면 이 회사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집락이라고 합니다. 층하고 달라요. 층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계급, 같은 체급에서 조사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집락은 뭐가 된다고요? 집단 간에는 동질, 집단 내부는 이지 쪽으로 본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더 쉬운 예지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고 싶은데 집락은 하나의 동만 선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해되시나요? 층은 어떻게 된다고요? 1층, 2층, 3층에서 다시 뽑아내는 거고 집락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하나의 동만 뽑아내면 이거 다 조사해버리면 이 아파트 전체요라고 설명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집락이라고 합니다. 집락. 자, 집락을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다른 예시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현재도 반배정을 이렇게 합니다. 현재도 반배정을 이렇게 합니다. 전교 1등부터 이렇게 배분을 해요.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층 간에는, 그룹 간에는, 반 간에는 어떻게 되나요? 동질이에요? 이질이에요? 동질하다고 보죠. 동질하다고 보죠. 하지만 집단 내분요. 집단 내분요.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집락 표본 추출한다. 여기서 하나의 반만 선정한다면, 다시요. 여기서 하나의 반만 선정해서 전체 조사를 해버리면 2학년 전체다라고 설명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집락 표본 추출을 한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집락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집락 표본 추출. 자, 층화하고 집락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화 표본 추출은 뭐라고 한다고요? 층 간에는 집단과 집단 간에는 이질, 집단 내부는 동질 쪽으로 만드는 것들을 층화 표본 추출하고요. 집락은 어떻게 본다고요? 집단 간에는 동질, 집단 내부는 이질적인 성경을 만드는 것들을 집락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월드컵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시드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상이 놔두고 그룹 간에 배분을 하죠. 그렇죠? 그룹 간에 이렇게 배분을 하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씩 뽑아갖고 딱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시아권끼리 이렇게 안 묶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유럽권, 아프리카권, 아시아권 이렇게 아시아권끼리 묶어놓고 각각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층 간에는 이질, 층 내부는 동질적이라는 거 보고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그룹을 A, C부터 C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층 간에는 동질이라고 보고 층 내부는 이질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드별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집락이지만, 실제로 집락이지만 어떻게 돼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지 않죠? 죽음의 조가 계속 뽑히잖아요. 그쵸? 뭐라고요? 층 간에는, 그러니까 그룹과 그룹 간에는 동질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집단 내부는 이질적으로 본다. 근데 실제로 집락 추출은 어떻게 된다고? 많이 뽑아야 돼요. 집락 자체를 많이 뽑아야 확률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젤리 아시죠? 곰돌이 젤리 아시죠? 얼마나 잔인해요, 곰을 먹는데. 이거 찍느라고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이거 왜 찍냐고. 나 강의에 쓰려고. 뭐에 강의에 쓰냐고. 빨리빨리 찍고 청소하라고. 얼마나, 그래갖고 제가 찍었어요. 이것도 열심히 찍었습니다. 자, 이 젤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젤리 간에는 어떻게 된가요? 이질이에요? 동질이에요? 얘 뽑으면 얘랑 똑같다고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 내용물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초록색, 빨간색, 흰색, 각종 있잖아요. 다시요. 층 간에는, 동지 간에는 동질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부는 다르다. 그러면 얘 집락의 어떤 표본이에요?
얘는 집락이죠, 집락. 얘는 집락이죠. 표본 간에는, 집단 간에는 동질이지만 집단 내부는 예제적인 성향을 갖는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봉투를 꺼내면 다른 봉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같지 않잖아요. 왜냐면 어떤 건 하얀색이 조금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빨간색이 많은 거예요. 저 아들내미가 지금 6살인데 아빠 나 하얀색만 알았어. 나머지 다 제 입에 넣어요. 맛없다고. 아빠 이거 먹어. 나 맛없는데. 하얀색만 먹어, 하얀색만. 파인애플 되게 맛있긴 해요. 네. 자, 다시 집락 간에는, 집단 간에는, 그룹 간에는 동질, 집단 내부는 예제적인 상향이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집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락.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만든 거야? 얘는 집락이죠? 집락을 해서 다시 구분을 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에요? 집락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층화로 놔뒀죠? 한 번에 뽑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집락에서 추출을 해서 다시 층으로 나눴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단계로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1단계는 집락, 2단계는 층화. 그래서 집락,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하나로만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집락,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이렇게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많이 써요. 여러 개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각 층에서 다시 봉투를 만들었어요. 이건 무슨 추출이 될까요? 얘는 층을 놔두고 다시 집락을 만들었죠?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층을 먼저 놔두고 다시 집락을 놔둬서 만들어내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층화, 집락, 표본 추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방법과 앞에 있는 방법은 달라요. 집락, 표본과 층화, 집락은 달라요. 결과치가 다르게 나와요. 결과치가. 자, 한번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다시 층화하고 집락이 조금 헷갈리신 분들을 만나서 조금 다시 설명드릴게요. 층은 뭐라고 한다고요? 층화는, 층 관에는 예질, 층 내부는 동질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층화라고 하고요. 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급. 네. 그 다음에 집락은 어떻게 돼요?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부서. 그래서 A 부서와 B 부서는 같다라고 보는 것들. 네. 다시요. 자,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실 때 팀 프로젝트를 하실 때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만 모아놓지는 않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만 모아놓지는 않잖아요. 잘하는 애, 보통, 못하는 애들을 이렇게 섞어넣어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쵸? 요즘 프로젝트 장난 아니라며요. 자기 것만 하고 간다며, 카톡으로.